신의 저주. 살갗이 썩고 손발이 문드러져 떨어져가는 질병. 아이의 간을 먹어야 나는다는 소문과 구약 성경에도 등장해 인류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질병.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말이죠, 일은 물론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선 구걸로 먹고 살아야 했으며 한국에서 이 병에 걸렸다면 호적에서 말소되고 강제로 섬으로 끌려가 격리당해 살아야 했습니다. 살갗이 썩어 들어가고 손발이 떨어진다는 이 병은 한자 문둥이 날을 따서 나병, 혹은 썩거나 물러서 힘없이 처져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문드러지다라는 말을 따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매독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로 전 세계로 유행하기 시작했고, 에이즈는 세계 1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처럼 악명이 높은 질병들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한센병, 이른바 문둥병은 인간이 경험한 최초의 질병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엄청나게 오래된 질병인데요. 인도에서 4,000년이나 지난 유골을 발견했는데 이 해골에서도 한센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센병의 첫 기원지는 1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인도로가 돌연변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26년 세계의 끝을 보겠다는 열망을 가진 한 사나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공하고 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센병은 살같이 썩는 것이 주요 증상인 만큼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흉측한 외형을 가지게 됩니다. 동양에서 나병이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비늘이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 레프라를 어원으로 삼아 레프러시라고 불렀죠. 딱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식사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잠시 모자이크된 환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등장인물인 보도행 4세도 실제로 한센병이 엄청 심하게 번져 공식 석상에는 이렇게 은가면을 쓰고 등장했어요. 왕도 이렇게 숨길 정도였으니 한센병에 걸린 일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센병을 처음 본 당시의 유럽인들은 이 병을 신의 형벌이라고 여겼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는 나병에 관한 관리법이 적혀 있는데, 나병에 걸린 이유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을 때 악성 피부병이라고 적었는데, 모세기경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악성 피부병을 한센병의 의미가 담긴 레프라라고 오역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쟤네들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저렇게 된 거래 라고 생각했고, 한센병을 지닌 환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실 한센병은 평생 진행되는 만성질병일 뿐이고 전염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단지 몸이 차례차례 썩어가며 풍기는 악취와 외관으로 보이는 증상 때문에 한센병에 무지했던 그 시절 일반인들은 엄청 끔찍한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병을 확진받으면 해당 지역의 영주가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에선 죽지도 않은 사람의 장례식까지 치러 튼 사람을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로 만들어버렸죠. 또 한센인들을 도시에서 추방시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게 격리시켰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일도 말도 하지 못해 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외치며 다녔습니다. 만약에 나라에 전염병이나 흉년이 들면 도시에 신의 저주를 받은 놈들이 많아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센인들을 죽여 분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우물을 오염시켜 병을 퍼뜨린다라는 괴소문이 돌아 한센인들을 고문해 강제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들을 싹 다 모아내 산채로 화형까지 시켜버립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핍박은 중세가 아니라 근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났습니다. 소록도라고 아시나요? 전라도 맨 아래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섬에도 한센병 환자들의 가슴 아픈 핍박의 역사를 지니고 있죠. 1909년 대한제국 시절 지방민들의 의료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해의원 관제를 선포해 전국 곳곳에 자해의원을 설치했는데요. 1916년 소록도에는 소록도 자해의원이라고 한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생겨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중세와 마찬가지로 한센병의 진단을 받았다면 호적까지 말소, 소록도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소록도 자해의원 개원과 함께 6,000명의 한센인을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시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곳곳에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정부에서 오마도 간척 사업에 나와 노역을 하는 조건으로 한센인들에게 땅을 준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아무 장비 없이 맨손으로 바다를 메웠지만 근처의 오마도 주민들이 한센인들과 같은 땅에서 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선거를 의식한 당시 정권은 땅을 준다는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 결과 1989년 오마도 근처 일반 주민들에게만 땅을 배분하죠. 일제강점기 시절엔 한센인들이 임신을 하면 강제로 낙태를 시키고 남성은 거세를 내버리는 만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한센병은 유전으로 수직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요. 전염성이 약하다곤 하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한센병에 걸린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면 전염은 불가피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격리되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록대교 끝에는 작은 철조망이 하나 있었는데 이를 수탄장이라고 불렀어요. 근심과 탄식의 장소라고요. 1871년 게르하르 아르메우에르 한센이 나환자의 나결조류 조직에 세균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의 이름을 따 한센병이라고 명명하였어요. 전 세계 인구 95%가 한센병에 자연저항이 있고 리팜핀이라는 약을 한 번만 복용하면 전염력이 99.99%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적 접촉으로도 감염되지 않고 자녀에게 수직 감염도 되지 않고 딱 2급 법정 감염병. 알고 보니 찐따인 그런 병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인류가 완전히 정복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단지 병이 진행되면 흉측한 외모와 냄새 때문에 오해를 사 엄청난 멸시와 핍박을 받은 사실이라는 거. 알고 보니 찐따인 이 병은 외관상 흉측하다는 이유로 여러 서브컬처에서도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할 때 주로 나오는 운디자색이라는 말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로 남았어요. 한센병에 걸리면 신체 말단이 썩어가는데 사실 신경이 죽어 있어 환자는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해요. 한센인들이 정말로 아픈 것은 오해로 인해 수백 수천 년간 이어져온 핍박과 멸시로 썩어가는 그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 전당포였습니다.